오늘 아침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며칠 전 말을 뒤집고 알트코인 채택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시장이 한때 많이 급락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리플도 많이 올라갔고요. 다른 코인들도 저가에서 많이 회복했습니다. 이유는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서 어제 SEC의 비공개 회의에서 다뤘던 리플과 SEC의 소송 결론이 발표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AI 전담관 데이비드 sak스가 자신의 X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과 디지털 자산 비축금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 백악관 크립토 서밋에 앞서서 벌써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며칠 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금 계획을 언급했죠. 오늘 서명된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행정명령은 두 가지 핵심 비축금 설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금으로 정부가 형사나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초기 자본으로 활용합니다. 디지털 포트녹스라고 불리는 이 비축금에 모인 비트코인은 매각이 금지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비축금으로 비트코인 외에 다양한 알트코인을 포함하는 구조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민 세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적 절차로 몰수한 암호화폐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 없이 국가의 디지털 자산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앞으로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에게는 예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추가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권한이 부여되어서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발표와 실제 행정명령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트루스 소셜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 등 5개 암호화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었는데요. 하지만 최종 행정명령에서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들은 구체적인 코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인 구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접근은 정부가 더 유연하게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죠. 트럼프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암호화폐 실무 그룹을 구성해서 비축금 설계를 검토해왔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이런 준비 과정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 조작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고요. 이는 제도권의 인정과 수용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공포 탐욕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 0.4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이 낮고 탐욕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년 동안 상관계수는 약 0.43이었는데요. 최근 90일 동안은 이 수치가 0.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간의 연관성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종목을 사고 팔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즘은 시장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공포지수가 20 이하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탐욕지수가 80 이상인 부분만 따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상관계수가 0.015로 거의 상관이 없었고요.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3으로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높아지면 80 이상인 구간, 이런 구간 있죠?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이걸 증명하죠. 둘째, 공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20 이하인 구간, 이런 구간이죠.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가격 반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요.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현재 시장 상황에 적용해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88,722달러 정도 되죠. 공포 탐욕 지수는 21점,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공포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단지 전술적 후퇴일 뿐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 이후에는 항상 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패닉 심리가 극대화될 때가 강한 반등의 신호라고 언급했죠.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세와 펀더멘탈 지표의 강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극단적 공포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겠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트루스 소셜 발표와 실제 행정명령 사이의 차이점, 즉 트루스 소셜에서 언급했었던 XRP, 솔라나 등의 특정 알트코인들이 최종 행정명령에서는 제외되었다는 점이겠죠. 이는 비트코인에 더 큰 무게를 실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디지털금으로서의 신뢰도가 높고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 구조,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다른 암호화폐보다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100만 개로 한정된 공급량은 인플레이션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리플 등의 알트코인을 포함시켰던 배경에는 업계 로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내부자 거래 의혹과 시장 혼란 가능성 때문에 후속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 AI 암호화폐 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sak스의 과거 투자 포트폴리오와 발표 내용의 유사성도 논란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죠. 하지만 행정명령이 다른 코인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 비축금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더리움 같은 다른 자산을 포함할 여지를 남겼습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향후 180일 내에 추가 규제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특정 알트코인의 편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이 포함될 가능성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의 코인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거고요. 스마트 계약 결함 이력이 없고 네트워크 다운타임이 최소화된 기술적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SEC와 CFTC의 관할권 분쟁 없이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한 코인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잠재적인 후보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유력합니다.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의 입지와 ETF 승인 가능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외되었었던 BNB, 바이낸스 코인도 바이낸스 거래소의 글로벌 영향력과 생태계 확장성을 고려할 때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180일 동안 규제 검토 기간을 설정했는데 이 기간은 암호화폐 업계의 중요한 전략적 변곡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외의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이 기간 동안 정부 비축금 편입을 위해서 기술적,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 검토 과정은 30일 이내에 기존 규제 환경 종합 진단, 60일 이내에 규제 폐지 및 수정 권고안 제출, 그리고 180일 이내에 최종 규제 및 입법 제안서를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예정된 두 번째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XRP는 주목할 만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멀티 토큰 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작년에 SEC와의 1차 소송이 마무리된 것을 근거로 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의 경우 ISO 20022 표준을 준수하는 금융 시스템 호환성이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에 큰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비축금이 글로벌 암호화폐 표준 역할을 하게 된다면 ISO 20022와 호환되는 리플과 같은 자산이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올해 9월 백악관 서밋에서 멀티 토큰 편입이 결정된다면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 대 스테이블코인의 자산 편입 비율이 3대 6대 1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서 리플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ISO 20022와 리플의 전략적 관계입니다.
ISO 20022는 금융기관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올해까지 전 세계 80% 이상의 결제 시스템에서 채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금이 이런 국제 표준과 연계된다면 2020년부터 이 표준을 준수해온 리플은 자연스럽게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의 비축금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아서 다른 국가들로 확산된다면 리플은 국제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디지털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리플의 실제 채택 사례와 전망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현재 ODL 시스템은 이미 40개국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CBDC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 3분기에는 XRP ETF 승인도 검토되고 있어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리플의 단기적 목표인 $10 돌파와 장기적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의 15% 점유율 달성, 현재는 3%인데요.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CBDC, RLUSD, ETF, SEC 소송 해결, 전략적 비축 자산 선정의 나스닥 상장까지 리플의 호재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 특히 부자 되시려고 코인 사모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리플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